봄비는 저녁 무렵부터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꽃샘추위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4월의 끝자락, 빗방울은 임진강을 따라 길게 이어진 도로 위를 촉촉이 적시고 있었다. 강물은 잔잔했지만 빗물이 닿을 때마다 둥근 물결이 퍼져나갔다. 강 건너편 산자락은 옅은 안개에 잠겨 있었고 연두빛으로 막 물든 버드나무 가지는 바람을 따라 천천히 흔들렸다. 이청은 파주 금촌 인근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봄밤의 대리운전은 겨울과는 또 다른 긴장감이 있었다. 젖은 노면은 마른 도로보다 제동거리가 길었고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면 차선이 흐려 보이기도 했다. 그는 운전화를 한번 고쳐 신고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다. 잠시 뒤 호출 알림이 울렸다. 문산 식당 운정신도시. 이청은 호출을 수락한 뒤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식당 앞에는 짙은 회색 준대형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다. 차 옆에는 중년의 남녀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나란히 서 있었다. 남자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로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빗물에 젖어 이마에 조금 내려앉아 있었고 키는 큰 편이었다. 남색 재킷은 어깨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듯 했다. 깊게 패인 눈가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선명했고 안경 너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어려 있었다. 여자는 남자보다 두세 살 어려 보였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씩 섞여 있었고 베이지색 카디건 위로 얇은 남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얼굴에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이었고 두 손으로 작은 가방을 꼭 쥔 모습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서로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청은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 이청입니다. 남자가 조용히 차 키를 건넸다. 부탁드립니다. 이청은 계기판과 경고등을 확인하고 운전석에 앉았다. 남자는 조수석에, 여자는 뒷좌석에 각각 올라탔다. 그 배치는 낯설지 않았다.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부부가 함께 타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함께 앉았다. 그러나 가끔은 오늘처럼 아무 약속도 하지 않은 듯 서로 떨어져 앉는 사람들이 있었다. 차 안은 빗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다. 이청은 안전벨트를 맨 뒤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와이퍼가 일정한 박자로 앞유리를 쓸어냈다. 찰칵, 찰칵. 빗방울은 지워졌다가 다시 유리창 위를 흘러내렸다. 몇 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차는 임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에 들어섰다. 강변에는 봄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고 강물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수없이 작은 원을 만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오늘도 나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거지? 여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 뒷좌석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빗소리보다도 조용했다. 용서는 오래전에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잊지는 못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차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다. 이청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보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대리기사는 손님의 목적지까지 차를 안전하게 모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하지 못한 시간을 함께 지나가는 가장 조용한 동행자가 되기도 했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와이퍼는 일정한 박자로 앞유리를 쓸어냈고 봄비는 지워질 틈도 없이 다시 유리창을 적셨다. 임진강은 빗속에서도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강물은 서두르지 않았고 강변의 버드나무는 젖은 가지를 바람에 맡긴 채 흔들릴 뿐이었다. 이청은 운전대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대리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손님들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게 된다. 술에 취해 크게 웃는 사람도 있고 오랜 친구를 만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가장 조용한 차 안은 대개 가족이 함께 탄 차였다.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오래된 감정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수석의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타는 것도 몇 년 만이네. 여자는 창밖만 바라본 채 대답했다. 오늘은 아들 부탁이라 나온 거예요.
알고 있어.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손주 돌잔치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아마 오지 않았겠지.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우리 둘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 쓰는 게 싫었어요.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지나며 지쳐버린 사람의 담담함이 배어 있었다. 잠시 후 남자가 조용히 웃었다. 예전에는 당신이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잖아. 여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했죠. 우산도 안 쓰고 걷자고 늘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그땐 그랬어요. 대화는 이어졌지만 두 사람 모두 과거를 현재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이청의 마음에도 오래전 기억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봄이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집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다. 우산은 둘이 쓰기엔 조금 작았고 서로 어깨가 젖을까 하며 밀고 당기다가 결국 둘 다 흠뻑 비를 맞았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꼭 나보다 우산을 더 씌워주려고 한다. 그러자 이청도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 감기 걸리면 내가 더 힘들잖아. 두 사람은 별것 아닌 말에도 오래 웃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다. 사업이 기울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말보다 한숨이 많아졌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사랑을 가릴 만큼 커졌던 시간이었다. 그 기억은 봄비처럼 조용히 가슴을 적셨다. 임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는 어느새 운정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때 조수석의 남자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날 내가 당신을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어.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차 안에는 빗소리만 잔잔히 들렸다. 한참 뒤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 일만 이야기해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만이 아니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미안하다는 말보다 내 이야기를 한 번만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랐어요. 그 말이 끝나자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청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잠시 바라보았다. 여자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치 오래 참아온 눈물처럼 조용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청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 역시 오래전 끝까지 듣지 못했던 말들이 있었음을 문득 떠올리고 있었다. 운정 신도시로 향하는 도로에는 봄비가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졌고 와이퍼는 일정한 박자로 앞유리를 쓸어냈다. 이청은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부드럽게 속도를 조절했다. 급브레이크도 급차선 변경도 없었다. 손님의 차를 대신 운전하는 대리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일이 아니라 안전하게 도착하는 일이었다.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침묵을 먼저 깬 사람은 조수석의 남자였다. 여보.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 듯 했다. 아직도 많이 원망하지? 뒷좌석의 여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원망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남자의 얼굴에 잠시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그의 표정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다. 대신 마음을 닫았어요. 차 안에는 다시 빗소리만 들렸다. 여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늘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가족보다 일이 먼저가 되었고 집에서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남자는 시선을 떨구었다. 아이들 학교 행사도 내 병원도 부모님 제사도 당신은 늘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기에 더 마음을 울렸다. 사람은 한 번의 큰 상처보다 수없이 반복되는 작은 외로움에 더 지치는 것 같아요.
이청은 백미러를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가족을 위해 일하면서도 정작 가족을 잃어가는 아이러니를 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이청의 마음을 두드렸다. 운행이 끝나면 한 번쯤 전화를 해볼까. 수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아내의 번호는 아직도 휴대전화 속에 남아있었다. 수없이 지웠다가 다시 저장했던 번호였다. 신호 대기 중 차가 잠시 멈췄다. 이청은 운전석 거치대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손님들의 대화는 잠시 멈춰 있었고 차 안에는 빗소리만 흘렀다. 그는 망설이다가 블루투스 기능으로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짧은 신호음이 이어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가 울릴 무렵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 오랫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통화는 조용히 끊어졌다.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차량 스피커에서 들려온 짧은 안내음이 차 안을 스쳤다. 이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은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가슴 한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상대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원망을 쏟아내지도 않았다. 그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통화를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를 종료하고 다시 전방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다.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와이퍼는 그것을 지워냈지만 다시 내리는 봄비까지는 멈출 수 없었다. 이청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운전대를 더욱 단단히 잡았다. 오늘 밤 임진강에 내리는 봄비는 차창만 적시는 것이 아니었다. 오래 덮어두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말없이 적셔가고 있었다. 차는 어느덧 운정신도시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봄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 젖은 벚꽃잎이 바람을 따라 천천히 굴러갔고 골목 끝 담장 너머에는 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번져나왔다. 비가 그친 뒤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이청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 앞에 차를 부드럽게 세웠다.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확인한 뒤 시동을 껐다. 그는 차 키를 조용히 조수석의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두 손으로 차 키를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내리지 못했다. 잠시 후 그가 뒷좌석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늘 고맙소.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젊은 날에 자신을 가장 많이 웃게 했던 사람이었고 가장 많이 울게 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던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나는 당신을 미워해서 떨어져 산 게 아니에요. 남자는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다. 계속 같이 살다가는 내가 먼저 당신을 미워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 한마디는 원망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여자는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서 거리를 둔 거예요. 우리 둘 다 조금은 숨을 쉬어야 했으니까.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소?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빗물이 아직도 처마 끝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용서는 오래전에 했다고 했잖아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만 여자가 말을 이었다. 다시 믿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서 내렸다. 남자는 먼저 우산을 펼쳤다. 잠시 머뭇거리던 여자는 우산 안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의 어깨는 아직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히 가까운 거리였다. 이청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뒷모습이 골목 안으로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얼마 뒤 운행 종료를 처리한 그는 조용히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봄비는 거의 그쳐가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휴대전화를 꺼냈다. 조금 전 통화 기록에는 아내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통화 시간 3초. 그 짧은 숫자가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다.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 목소리 하나 듣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오늘 다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은 들지 않았다. 그 짧은 통화 속에서도 아내 역시 아직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청은 임진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강물 위에 번지고 있었다. 강은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었다. 어제의 빗물을 품었다고 해서 흐르기를 멈추지 않았고 오늘의 비가 내린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지도 않았다. 삶도 어쩌면 그와 닮아 있었다. 용서는 모든 상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아픔을 아는 채 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봄비가 내린 임진강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우산 아래에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직 닿지 못한 마음을 품은 채 조용히 다음 하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이청은 믿고 싶었다. 봄비가 메마른 땅을 적셔 새싹을 틔우듯 사람의 마음에도 언젠가는 다시 말을 건넬 수 있는 계절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